안녕하세요. 렛미스터디 공부 좀 하자의 별입니다.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 1급 제3편 소방학 개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물질이 격렬한 산화 반응을 하고 열과 빛을 발생하는 현상을 연소라고 하는데 연소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가연성 물질과 산소, 점화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연쇄 반응을 더하면 계속적으로 연소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연소의 사요소가 되겠습니다. 가연성 물질의 구비 조건에는 6가지가 있는데요. 산소와 친화력이 크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 물질 변화를 빨리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열 전도율이 작아야 열이 빨리 전달이 되면서 탈 수 있겠죠. 연소열이 커야 조금 더 열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좀 더 빨리 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죠. 그리고 비표면적이 크다는 것은 종이 한 장과 100장 차이를 아시면 한 장의 표면적이 큰데 좀 더 빨리 타죠. 건조도가 높아야 조금 더 빨리 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점화 에너지 중에 자연발화 나와 있는데 에너지를 공급 안 받아도 자체적으로 온도가 상승해서 발화하는 현상을 자연발화라고 하는데 분해가 되면서 열을 발생하는 분해열이 있고요. 셀룰로이드와 니트로셀룰로스가 있고요. 산화열에는 석탄과 건성류, 산화가 되면서 열을 발생하는 거고 발효가 되면서 열을 발생하는 퇴비가 있고 흡착을 통해서 열을 발생하는 목탄과 활성탄이 있습니다. 중압열은 조금 더 고분자 물질이 되면서 열을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시아나수소와 산화에틸렌이 있겠습니다. 요걸 외우실 때 분셀리, 산석건, 발태, 흑목칼, 중시산 이 정도로 많이 외우신다고 해요. 요거 참고하셔서 외우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연발화 예방에는 통풍, 주위 온도를 낮추고 습도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낮게 유지하고 열 축적을 억제해서 발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상 문제 보시면 자연 발화의 원인에 대한 보기 중 잘못된 것은 했는데 분셀리였죠? 근데 여기 건성류 들어가 있으니까 틀린 거고요. 흑목활이었죠? 여기 석탄 아니고 활성탄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문제 나왔을 때 푸는 거에 크게 영향은 없으니까 쉽게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연쇄 반응 보실게요. 연쇄 반응은 라디칼 나와 있는데요. 점화 에너지를 받으면 불안정한 과도기적 물질로 나누어지면서 활성화된다고 했는데 이 활성화된 상태를 라디칼이라고 하고 라디칼이 분기 반응을 하면서 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무염 연소는 가연성 물질과 산소 점화 에너지만으로 타는 것을 얘기하고 연쇄 반응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억제 효과를 가지는 소화 방법은 효과가 없습니다. 연소의 범위 한번 보실게요. 한계 산소 농도, 한계 산소 지수, LOI인데요. 가연성 물질이 연소할 수 있는 공기 중 최저 산소 농도를 말을 하며 일반적으로 14에서 15볼륨%가 되겠습니다. 연소 범위는 가연성 기체와 공기가 만나서 가연성 혼합기가 되는데요. 이 농도가 적정해야 연소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정한 농도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 농도를 이제 아래 위로 정해 놓은 게 연소 하한계와 연소 상한계예요. 연소 하한계 같은 경우는 산소가 너무 많고 가연성 기체가 적기 때문에 연소가 발생할 수 없는 거고요. 연소 상한계는 산소가 적고 가연성 기체가 너무 많아서 연소가 발생할 수 없는 한계를 얘기합니다. 연소의 형태를 보실게요. 고체의 연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분해 연소 나와 있고요. 가연성 고체가 열 분해를 통해서 가연성 증기가 발생해서 연소하는 현상을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목재, 종이도 목재 하나겠죠. 그리고 석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증발 연소 보시면 고체가 열에 의해서 융해가 되고 액체가 되면서 이 액체가 증발이 돼서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었을 때는 이 단계가 다 보이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이 중간중간에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양초가 이 증발 연소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표면 연소 보시면 자결 연소 또는 무염 연소라고도 하는데 화염 없이 연소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소의 3요소만으로 이루어지는 연소고요. 라디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쇄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술 봤었을 때 겉에만 타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딱히 저희가 불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표면 연소라고 합니다. 자기 연소는 분자 내에 산소를 가지고 있어서 열 분해에 의해서 가연성 증기와 산소를 동시에 발생시키기 때문에 스스로 연소를 한다고 하는데 오류 위험물과 폭발성 물질이 자기 연소의 대표적 물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액체의 연소에는 가연성 액체가 증발해서 가연성 증기가 되고 공기와 혼합되면서 연소 범위 내의 농도 영역에서 화염을 발생시키는 것이고요. 이 분해 연소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열 분해를 통해 원래 분자보다 작은 분자들로 나누어지면서 증기가 연소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기체의 연소에는 확산 연소와 혼합 연소가 있고요.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실게요. 요거 예상 문제는 제가 실질적으로 시험 봤었을 때 나왔던 문제고요. 고체가 융해를 통해서 액체가 되고 액체가 증발이 돼서 가연성 기체가 되는 것을 증발연소라고 하고요. 가연성 고체가 열 분해를 통해서 가연성 기체가 되는 것을 분해연소라고 합니다. 요 실질적으로 이 가로 부분들이 문제에 나왔었거든요. 요거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소의 특성에는 인하점이 나와 있고요. 인하가 가능한 가연성 물질의 최저 온도,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의 최저 온도를 인하점이라고 하고 인하점이 낮으면 빨리 불이 붙기 때문에 위험하겠죠. 연소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희가 나무에다 불을 붙였을 때 불을 떼고도 그 나무에 불이 계속 있잖아요. 그걸 연소점이라고 하고 화염이 꺼지지 않고 지속되는 온도를 연소점이라고 하고 점화 에너지를 제거해도 5초 이상 연소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인하점보다 5도에서 10도가 높은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화점 같은 경우는 착화점, 착화온도라고도 하고요. 물질 자체의 열 축적에 의해서 착화가 되는 최저 온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연성 물질을 공기 중에서 가열함으로써 발화되는 최저 온도도 발화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밑에 예상 문제 보실게요. 발화점 외부로부터 직접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물질 자체의 열 축적에 의하여 척화되는 최고 온도이다. 최고 온도가 아니라 최저 온도입니다. 다음 화재로 넘어갈게요.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 소화시설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거나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연소 현상, 화학적인 폭발 현상. 이 부분도 예상 문제 어떤 분이 문제에 나왔다고 한 거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화재, A급 화재라고 하고 보통 화재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연소에 재를 남긴다는 특징이 있고 소화 방법에는 냉각 소화가 효율적입니다. 유류 화재, B급 화재라고도 말을 하고요. 재를 남기지 않는 특성이 있으며 연소열이 크고 연소성이 좋아 일반 화재보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소화 방법에는 포등을 이용한 질식 소화가 적응성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석유나 아까 고체 파라핀 이런 애들이 표면에 있는 증기가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식 소화가 적응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밑에도 써있죠. 증기에 불이 붙는 것이고 액체에 불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 화재는 C급 화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통전 중인 전기기기 등의 화재이고 소화 방법으로는 이산화탄소 소화가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전기는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수계 소화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금속 화재, D급 화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가연성 금속류가 가연물이 되는 화재인데 여기서 금속류는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이 있으며 분말상으로 존재할 때 가연성이 현저히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게 표면적이 넓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물과 반응하여 폭발성이 강한 수소를 발생시킨다 해서 좀 많이 위험하다고 해요.
요 소화 방법에는 마른 모래를 덮어 소화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주방 화재는 K급 화재라고도 말을 하며 음식 조리용 기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얘기하고 표면을 차단해서 비누화 작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똑같은 기름 물질을 넣어줘서 냉각 작용을 같이 해주면 소화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소화 방법에는 K급 소화기 사용을 하거나 비누화 작용과 동시에 기름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냉각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화재의 분류와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이렇게 무슨 급 화재냐,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C급 화재, 가스 화재다, LPG 폭발이다. C급은 전기 화재를 얘기하는 거고요. C급 화재, 전기 에너지가 발화원이다. 전기 에너지가 발화원은 아니에요. 통전 중일 때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주변 물질이 갑자기 타는 것을 C급 화재라고 하거든요. 전기 에너지가 발화원은 아니에요. 다음 실내 화재로 넘어가 볼게요. 처음에 초기에는 계구부에서 하얀 연기가 나오고요. 여기서 독립적으로 연소를 하는데 이게 성장기가 되면서 검은 연기가 분출이 되고 천장면까지 화재가 확대되는 경우를 성장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 근접한 동으로까지 연소가 확산될 수 있고요. 최성기는 가장 활발한 상태인데 연기의 양은 적어지고 화염의 분출이 강해지며 유리가 파손될 수 있고요. 실내 전체에 화염이 충만하고 연소가 최고조에 달하는 상태를 최성기라고 합니다. 강력한 복사열로 인해서 인접 건물로 연소가 확산이 될 수 있고 구조물이 낙하할 수 있는 주의사항 활동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색인데요. 이제 줄어든 거죠. 여기서 보면 기둥도 무너져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고 연기는 더 이상 탈 게 없기 때문에 흑색에서 백색으로 변하고요. 화재가 쇠퇴를 하고 연소가 확산되는 위험은 없지만 바닥이 무너지거나 벽체 낙하 등의 위험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은 실내 화재의 양상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문제로 많이 나와요. 초기 그리고 성장기 중간에 플래시 오버를 거쳐서 최성기와 감색기로 이어진다는 것. 밑에 한번 플래시 오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플래시 오버, 전실 화재 순발 연소라고도 하고요. 복사열에 의해서 내장재나 가구 등이 일시에 발화점에 이르러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면서 일순간에 폭발적으로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바닥에서 천장까지 고온 상태인 게 특징이고요. 내화 건축물의 경우에는 5분에서 10분 후에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백드래프트는 문을 개방해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폭발적으로 연소 화염이 폭풍을 동반하여 실외로 분출되는 현상을 백드래프트, 연기 폭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플래시 오버랑 롤오버랑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롤오버 같은 경우는 가연성 가스를 통해서 전파되는 현상이고 천장면을 따라서 가스니까 위에 떠 있겠죠. 천장면을 따라서 마치 파도같이 빠른 속도로 화염이 확산하는 현상을 롤오버라고 합니다. 플레임 오버라고도 하고요. 요거 롤오버랑 플래시 오버랑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종류에 따른 화재 양상 나와 있는데요. 목조는 고온 단기로 타고 1100도에서 1350도 높은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 게 보이죠. 출하에서 최성기까지는 10분이 걸리고 최성기에서 감쇄기까지는 2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총 20분에서 30분 정도의 화재 시간이 이어지는 게 특징이고요. 내화조 같은 경우는 저온이지만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고 800에서 1050도, 그 다음에 2-3시간, 그리고 수시간도 가능하다는 것. 발연량이 많다는 게 특징입니다. 요거 두 개 비교해서 문제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요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 전달 보실게요. 전도랑 대류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복사인데요. 복사는 열 복사라고도 하고요. 화재실이 열의 이동에 가장 크게 작용하고 파장의 형태로 전달이 되며 접촉이 없어도 연소를 할 수 있고 인접 건물의 연소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것, 이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 복사의 예로는 태양열과 일광욕, 백화점 조명 등이 있습니다. 다음 연기 한번 보실게요. 연기에는 속도가 좀 중요한데요. 이것도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요런 잠시만요. 제가 넘겼는데 이거 한번 보실게요. 요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여기가 저희가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여기 연기 수평으로 가는 거는 0.5에서 1이라고 되어 있죠. 보행은 1에서 2고요. 밑에는 지하가를 나타낸 건데 지하가에서 평균 속도는 1.0이에요. 연기 속도가. 하지만 제트팬을 설치했었을 때는 3에서 5가 된다는 게 특징이고요. 여기는 이제 계단 상황을 나타낸 건데 평상시에 이동할 때는 2에서 3으로 이동을 하지만 화재 이후에는 3에서 5로 이동을 하는 게 특징이고요. 농염인 상태이겠죠. 그리고 여기 복도를 보시게 되면 처음에 원래 일반 상태에서 0.5지만 농염인 상태에서는 0.7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요거 뭐 그림을 그리시거나 아니면 노트 필기 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상 문제 보시면 연기의 속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계단 등에서 수직 방향일 때 일반적인 연기의 유동은 3에서 5다. 3에서 5는 제트팬 설치했을 때나 농연일 때를 얘기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2에서 3m/s가 되겠습니다. 소화법 보시면은 제거 소화 같은 경우는 그 가연 물질을 제거해서 없애는 걸 제거 소화라고 하고 요런 예를 한번 보시고요. 질식 소화 같은 경우는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고 공기 중에 산소를 한계 산소 농도 이하로 유지하면 그래서 상한계랑 하한계를 보통 이제 질식 소화로 사용을 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유류 화재에서 폼으로 유면을 덮어서 소화를 하거나 공기를 못 만나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등으로 가스 방출로 화재를 제어하거나 모래나 담요를 덮어서 불을 끄는 것, 연소가 진행되고 있을 때 밀폐를 통해서 더 이상 산소가 유입되는 걸 방지함으로써 막는 것을 질식소화라고 합니다. 냉각소화에는 연소가 진행되고 있는 열을 빼앗아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열을 빼앗아야 더 이상 탈 수 없는 온도를 만들어 주는 것을 냉각소화라고 하는데요. 물을 주로 사용하거나 하지만 유류 화재나 전기 화재에는 부적합하다는 것. 그리고 가연물의 농도를 인하점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 증기를 농도 연소 하한계 아래로 떨어뜨려서 결국에는 소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억제 소화 같은 경우는 라디칼을 제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론류의 소화나 연소 반응 중단, 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를 얘기합니다. 질식 소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나와 있는데 유류 화재에서 소화를 위해 물을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물이 아니라 물이랑 기름 잘 안 섞이죠. 그리고 유류 화재 같은 경우는 표면에서 증기가 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폼을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소화 작용에 따른 분류는 뭐 물리적 작용에 의한 소화, 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가 있는데 여기서 요것도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연소 에너지 한계에 의한 소화와 농도 한계에 의한 소화, 화염의 불안정화에 의한 소화는 물리적 작용에 의한 소화에 속하는 것이고 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 같은 경우는 하론유나 라디칼 생성 억제를 하는 것이 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소화는
꼭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사용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 문제 마지막으로 보실게요. 물리적 작용에 의한 소화가 아닌 것은 했는데 라디칼 생성 억제나 할원율을 사용한 소화 같은 경우는 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임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